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국민의 60%가 박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내리막길을 달려왔습니다. 박 대통령이 서민들을 만나서 떡도 먹고 영화를 보면서 사진도 찍었지만 지지율을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뉴스리뷰 노주민 PD와 함께 이 사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지지율 하락 더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리얼미터 조사에 한해서 오늘 또 최악의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더군요. 네, 지난주에 한국갤럽에서 이미 60%를 넘어섰는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번에 부정 여론이 60%를 넘어섰습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하면서 위태로운 30%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지난 한 달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추이입니다. 부정평가의 경우 40% 후반대에서 시작했는데 60.1%, 60%를 넘어섰고요. 긍정평가의 경우에는 계속 하락해서 3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 그러니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조사가 지난주까지 두세 차례 있었는데요. 이번에 리얼미터는 30%대는 어쨌든 유지한 걸로 나왔군요. 네, 지지율이 폭락하자 대통령이 민생행보에 나섰는데 이것이 작게나마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일별 지지율을 좀 보시겠습니다. 26일에 30%였고 그리고 27일에는 그 인사 문제 관련해서 아주 최악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지자 27일에는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또 28일에는 유명하죠. 국제시장을 관람하면서 여러 연예인, 서민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인천에 있는 어린이집도 방문했는데요. 이렇게 민생행보가 이어지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34%대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최종 집계는 32%, 이 역시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의 당 지지율 격차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네, 지난 한 달간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는데요.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한 달간 민주연합이 지지율을 새누리당에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지금 정당별 지지율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비교해 보시면요. 새누리당의 경우 첫째 주에 40%대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30%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민주연합은 2주째부터 쭉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20% 후반까지 올라왔고요. 이렇게 격차가 8.4%포인트,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대까지 좁혔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변화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지지율 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1월 셋째 주와 넷째 주 한 주 사이에 7.5%포인트 지지율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오히려 8%포인트 올라서 24%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나온 그 부울경 지역, 소위 부울경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지율이 민주당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 올라간 건 문재인 의원의 영향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의원과 관련된 차기 대권 주자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문재인 의원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앞지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처음으로 발표한 19대 대선 주자 국가과제 실현 적합도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어떤 인물들이 차지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1위는요, 문재인 의원이 24.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포인트 정도 낮은 21%로 2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차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야권 인물이 5위 중에 3명이나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권 인사는 김무성 대표가 유일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평가 항목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평가 항목이 5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대선 주자 국가과제 적합도로 5개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중에서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 삶을 잘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로 문재인 의원을 뽑았고요. 반면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 평화 통일 그리고 차별 해소와 인권 증진을 잘 실현할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분배 관련해서 좀 더 강점을 보일 것이라는 평가가 높았습니다. 특이한 거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인물로 야권 주자가 뽑혔다는 것. 이거 좀 특이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응답자들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경제 관련 이슈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우선시돼야 할 국가 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 민주화와 소득 재분배가 1위, 그리고 국가 경제 성장, 국민 복지 증진, 고용 증대까지 1위부터 4위까지가 전부 경제 관련 이슈입니다. 그리고 5위로는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것이 시급하다고 꼽혔습니다. 예, 최근에 있었던 세금 폭탄 문제라든지 이런 정부의 경제 부분의 실책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서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비춰본다면 경제 관련 문제에 대한 국민 염원이 높고 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야권으로 옮겨갔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예. 특히 연말정산 파동 등이 야권에 있어서는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변수가 생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된 유승민 의원, 이른바 초이노믹스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복지개혁과 증세 논의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고요. 또 지난달 기자회견 때는 여권 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법인세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경제 이슈를 둘러싼 여야 간의 쟁탈전이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유 의원이 당선된 직후 박지원 민주연합 의원은 우리가 할 말을 그분이 선점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의 말대로라면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이 얻고 있는 반사이익 이게 또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